안녕하세요.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의 를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응용생물과학과 1호학번 진기현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목차를 원래 안 쓰는데 이번에 좀 내용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제 생각인데 좀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강연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주제가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설정하게 된 그런 계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와 심리의 관계. 네,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 때문에 심리학을 배울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걸 세 번째에서 말씀해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심리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꿀꿀한 날입니다. 약속도 바람 맞고 날씨도 아주 춥습니다. 길가에 돌멩이마저 미어 보이는 날. 그래서 돌멩이를 발로 찼는데 이 돌멩이가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험상궂은 아저씨에게도 날아갔다. 아니면 어떤 집의 창문에 날아갔다. 아니면 어디로 날아갔는지 안 보인다. 빈 공터로 날아갔다. 네, 뭐 다들 마음속으로 정답을 생각해 놓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정답을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험상궂은 아저씨에게로 날아갔다 하시는 분은 원래 빨간색으로 좀 밑줄 쳐놨었는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면서 자책을 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집에 창문으로 날아갔다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남에게 잘못을 미루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터로 갔다 하는 분은 나의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심리 테스트 정말 근거 없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심리 테스트들 근데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근거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리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될까요?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심리학이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근거로 아까 심리 테스트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심리 테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요번 학년도 뭐 수시기간에 상담심리학과 뭐 지원이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심리학의 경쟁률 같은 거, 네, 이런 걸로 봐도 심리학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보문고의 책 판매 순인데 미움받을 용기, 네, 책 좋죠. 네, 이런 심리학 서적이 네, 계속해서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를 좋아하는 많은 내외지향 분들, 네, 이거 많이 설문을 했는데 제가 이걸 쓰지는 못하고 강연을 하는데 참고만 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걸로 봤을 때 심리학은 계속해서 인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심리학이 계속 인기를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심리학 인기가 왜 증가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시대가 갈수록 심리학 인기가 증가를 할까? 심리학의 증가 요인인데요. 근데 오늘 강연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출처로 했어요. 주의를 하셔서 들어야 되고요. 네, 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심리학 증가 요인을 생각을 했을 때 각박해지는 세상, 네, 이것이 심리학의 인기를 증가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헬조선이나 뭐 한국 학생들 진로가 다 치킨집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각박해지고 막 진로 찾기도 힘들고 막 다들 공부만 하고 막 이러니까 심리학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들 때나 이럴 때 심리학 뭔가 배우고 싶고 그러므로 해서 뭐 위로를 받고 싶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의 증가 요인은 각박한 사회의 스트레스가 심리학의 인기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랑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학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거의 관계를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잘리지 밀릴까요? 스트레스와 심리학의 관계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심리를 배우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을 시키는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심리학을 배우려는 심리를 유발을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심리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스트레스 처리 과정, 네, 이거를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처리 과정 중에 심리학을 배우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도 심리학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학을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스트레스 처리 과정은 먼저 여러분 스트레스 뭐 받으시는 거 있나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 뭐 없나요? 당연히요. 동감합니다. 네, 강연. 시험 공부, 그쵸. 시험 공부나 아니면 뭐 과제하고, 네, 그쵸.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스트레스예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의 예시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건 아니고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예시로 먼저 연인의 이별 통보랑 팀플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 바로 스트레스 처리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 있을 때 스트레스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뭐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헤어졌겠죠?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집착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생각도 있는데 일단 원인 파악의 예시로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고 그다음에 팀플을 했을 때 왜 우리 팀은 이렇게 참가를 안 하지? 나만 이렇게 하지? 다른 팀 참가 잘 하던데? 이런 식으로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 파악을 했을 때 다른 예시도 그렇고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 나 아니면 남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 아니면 남 때문에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다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남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하면은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심리적인 게 아니고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다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 분석 과정 중에 내가 만약에 원인이다 하면은 자기 반성이 좀 단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짧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을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남이 원이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심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 뭐뭐 있는지 지금 두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시간에 당하지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인 분석을 할 때 사랑의 심리가 나를 집착하게 만든 거야. 사랑을 위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음에 헤어졌을 때 집착을 안 하겠죠. 네, 그리고 또 남을 이해를 했을 때 방관제 효과 때문에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줄 알았던 거지 방관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확실히 시켜야 되겠다 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이 팀플 때문에 안 걸리는 일이 없게 잘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준비를 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 분석, 지금 원인 분석이에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먼저 자기 반성을 보면은 자기 반성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여러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 행동들을 한 것 중에 반성을 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유발한 행동들에 대해서 원인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행동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심리를 이용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심리학이 끌리게 된다는 말인데요. 왜 이럴 때 심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심리는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심리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자기 합리화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작용 때문에 심리학이 심리적으로 끌리게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예시가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죠? 그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을 때, 네,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내가 너무 집착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 분석을 사랑의 심리가 나를 집착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집착한 사실을 핑계를 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뭐 연애 심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쓰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의 이해 과정에서는 먼저 스트레스를 준 타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에요. 저 글자가 밀렸는데. 네, 그래서 그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비슷한 원인, 뭐 이해가 되면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으니까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스트레스 처리 과정이 잘 돌아가는데, 근데 이해를 못했을 때에는 이해를 계속 생각하다가 더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심리학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심리학이 풀어줄 수 있냐? 심리학은 타인과 나와의 이런 인간관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기도 해서 심리학을 배우게 되었을 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려는 심리가 여기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참가를 안 하지? 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팀플이 아까 스트레스였잖아요. 그 팀플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참가를 안 하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의 원인 분석으로 방관제 효과 때문이야 라고 심리적인 이유를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런 방관제 효과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정보 때문에 좀 뭔가 더 상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방관제 효과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방관제 효과가 뭔지는 다들 대충 아시죠? 한 뭔가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분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면은 군중 심리를 방관제 효과를 줄일 수 있어서 팀플에서 좀 더 암이 덜 걸리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트레스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건데요. 먼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다시 안 받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없애는 거하고 그걸 나중에 안 받기 위해서 예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뭐 없앨 때는 나름 뭐 다른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뭐 운동을 하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랬을 때 심리는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심리학은 그게 공식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도 알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런데 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대. 나는 그런 심리적인 글을 읽었을 때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해소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심리학을 배우려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무작정 그냥 심리를 배우지 말라 이게 아니고, 심리를 배워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에 이끌려서 심리를 배우다가는 뭔가 좀 잘못된 심리를 대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꾸 심리 하는데, 네, 그래서 심리를 배울 때 주의할 점, 심리를 대하는 자세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리는 먼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스트레스 원인이 있었을 때 우리 팀이 이렇게 팀플을 참가를 안 하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방관제 효과 때문에 팀플을 참가를 안 한다라고 심리적인 이유를 댔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대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 뿐이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할 뿐더러 그냥 스트레스 해소 정도까지만 하고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관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확실히 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타인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큰 그런 게 없었지만,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친다면은 그거는 자기 혼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환상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좀 많이 갔지만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심리학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떠는 것을 보고 불안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리고 그게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잖아요. 다리를 떠는 사람을 보니까 불안하면 다리 나도 떨게 되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 심리학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안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정말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견이 생긴다.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떠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래도 이 사람 다리를 떨지만 불안한 건 가보네? 이러고서는 평가는 안 해도 다리를 떨었으니까 이 사람 불안하구나, 내가 계속 맞춰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음에 만났을 때도 이 사람 불안함이 해소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다 보면 그 사람 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학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심리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평가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심리치료를 정말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위로를 아까 자기 치유를 할 때는 심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를 위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로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계속해서 배운다고 해도 자신을 치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해소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심리치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리치료를 받을 때 심리를 배워놓았던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은 곳까지는 그렇게 안 가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가 요즘 또 많이 뜨고 있는데, 미술치료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나무를 그릴 때 나뭇가지가 넓게 뻗쳐 있으면은 인간관계가 넓은 거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미술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걸 아무리 생각을 안 한다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뭇가지 계속 크게 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심리나 이런 걸 할 때도 자신의 말 같은 거를 조심해서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을 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이 강연을 하게 된 거는 심리를 배우려는 심리를 통해서 이것이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심리를 혹시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냥 어떤 직업적인 목적이나 전공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그냥 취미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것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려서 그런 심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